여러분, 오라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한물간 IT 공룡,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잠자던 거인이 최근에 시장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무려 1조 달러 클럽 가입을 눈앞에 뒀다는데, 아니, 다들 끝났다고 했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부활한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실적 발표를 딱 봤더니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어요. 여러분, 보통 이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36%나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그냥 찌어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못 본 무언가를 본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비밀 지표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를 이해하면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핵심은 바로 RPO라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녀 이행 의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주 잔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만큼 벌 돈이 이미 계약서상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당장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미래의 확실한 수익인 셈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 숫자를 보고 열광한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공개한 이 RPO 수치는요. 와, 정말 시장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4,55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바로 오라클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금액이라는 거죠. 이러니 당장 이번 분기 매출이 조금 부진했던 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장률입니다. 이 수주 잔고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359%가 늘어난 거예요. 거의 4배 가까이 폭증한 거죠. 투자자들은 바로 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이 미래에 돈을 던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완전 후발주자였던 오라클이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박 계약들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아주 영리한 클라우드 역습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라클은 본인들이 클라우드 시장의 후발주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모든 걸 다 파는 백화점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주 특별한 소수의 VIP 고객만을 위한 명품관 전략을 택한 거죠. 가장 까다롭고 가장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최상위 기업 고객이라는 틈새 시장을 제대로 파고든 겁니다. 이건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꿔버린 아주 영리한 역발상이었죠. 그럼 오라클의 무기가 뭐였냐? 명확했습니다. 첫째, 베어메탈. 이게 뭐냐면요. 서버를 다른 고객이랑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빌려주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독채 주택인 셈이죠. 그러니까 AI처럼 막대한 자원을 쓰는 시끄러운 이유 때문에 내 서비스가 느려질 걱정이 없는 겁니다. 둘째, 이게 진짜 놀라운데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직접 연결되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오라클 쓰면서 애저도 같이 쓸 수 있네? 하면서 선택지가 확 넓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투명한 가격 정책, 추가 요금, 숨겨진 비용 이런 거 없이 딱 쓴 만큼만 내라는 이 단순하고 정직한 방식이 기업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리한 전략이 AI라는 시대적 대격변과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온 세상이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미친 듯이 컴퓨팅 파워를 타자다니는데 기존 클라우드 업체들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오라클이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하고 나타난 거죠. 이건 마치 모두가 그래픽 카드를 원할 때 엔비디아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면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라클의 엔비디아 모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5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주 잔고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결정적인 두 개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딜이라고 하기엔 스케일이 너무 커요. 거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정학적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딜은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부터 거창하죠. 요즘 가장 핫한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벌이는 거대한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심장, 바로 핵심 인프라 공급사로 오라클이 낙점된 겁니다. 계약 규모요? 무려 5년간 3천억 달러입니다. 아까 봤던 RPO의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계약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텍사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틱톡과 관련된 딜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틱톡 너희 미국 사용자 데이터 중국으로 못 가져가게 안전한 곳에 보관해 라고 압박을 넣었는데 바로 그 안전지대 역할을 오라클이 따낸 겁니다. 여기에는 오라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이 아주 크게 작용했다고 해요. 이건 순수한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아주 영리한 지정학적 한 수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오라클의 미래는 정말 탄탄대로처럼 보이죠. 하지만요, 이 모든 화려한 성공 뒤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엄청난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엄청난 계약들을 이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비싼 GPU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네, 바로 빚입니다. 오라클은 지금 말 그대로 빚더미 위에 미래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채 비율이 한 3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라클은 무려 700%입니다. 네, 70%가 아니라 700%요. 이건 뭐 미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재무 안정성은 거의 내던진 수준이라고 봐야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모든 미래가 거의 단 두 고객에게 몰빵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죠. 첫째, 오픈 AI. 아시다시피 아직 확실한 수행 모델도 없는데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우고 있잖아요. 둘째, 틱톡. 이건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그냥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중 한 곳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오라클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오라클은 여전히 전체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3%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작은 플레이어라는 사실 말이죠. 거인들 틈에 낀 다윗 같은 상황이랄까요?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오라클의 이 모든 전략, 이 모든 계획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1조 달러짜리 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희망과 위험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게 보입니다. 오라클 경영진은 2030년까지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직전인 2029년에 핵심 고객인 오픈 AI의 현금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 완전히 시간과의 싸움인 셈입니다. 과연 오라클은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오라클은 이 거대한 도박에서 승리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 즉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위험을 짊어진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 최종 판단은 오직 시장과 시간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